안녕하세요. 미술에 의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색채 조화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좀 가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학습 목표는 색채 조화의 여러 가지 이론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이 색채 조화론이 또 왜 이 이론들을 해야 하냐면 이 미술에서는 이 색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색채 조화의 그런 이론가들을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색채 조화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색채 조화란 컬러 하모니이겠죠. 이 색이 적용된 그런 사물이나 사람, 환경, 그런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런 동일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색채 조화입니다. 이 색채 조화는 한 색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색 또는 여러 가지 색으로 예쁘게 이 배색을 색을 이렇게 잘 해놓으면 질서를 부여하고 통일과 변화를 주고 반대적 그런 요소를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면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색채가 아름답게 자연스럽고 좀 이렇게 질서 있고 뭐 그렇게 색채 조화를 이룬다면 그냥 나열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론가들은 이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색채 이론가들도 보면 색채 체계도 있고 색채 이 이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했는데 이 색채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색채 조화에 대한 그런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이론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앙리마티스의 붉은 조화입니다. 이것도 색의 조화에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이 앙리마티스는 야수파죠. 색채가 굉장히 격렬합니다. 형태는 왜곡이 되어 있고요. 또 의도적인 이런 평면화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화가죠. 그래서 이게 식탁인지, 어디까지가 식탁이고 어디까지가 벽인지, 이런 3차원적인 것들을 다 평면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나 이런 공간감, 이런 사실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강렬한 색채, 선, 무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운동감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의 소재는 주로 실내 풍경이나 이런 구상적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 이 평면화된 공간과 장식적인 이런 아라베스크의 문양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대로 색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앙리마티스는 이런 보색 대비 반대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런 원시적인 이런 격렬한 이런 색채를 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또 훌륭하다는 이미지로 지금까지 이 유명한 작품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뜬금없이 왜 보여주느냐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아마 수업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색상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KS 표준색 그러면 이건 이제 코리안 스탠다드 그래서 한국 산업 규격의 기본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10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근데 이게 왜 이 10가지가 아니냐면요. 우리나라는 이 미국에 있는 이 먼셀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색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안은 시스템 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이 색채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10가지가 기본 색상한입니다. 색상한은 이 기본색이 이렇게 10가지로 놓여 배열해서 이렇게 나열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10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가지죠.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이 10가지 색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게 13가지예요. 그래서 130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10가지가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는 톤, 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조, 톤 이런 게 뭐냐면요. 우리 세계삼색성 보면 세계삼색성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다 그랬죠? 이 그 색조는 명도, 채도가 복합되어서 만들어진 이 그 색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톤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기본색이에요. 여기 있는 이 색이 여기 있는 겁니다. 기본색이 여기 있고 이쪽으로 가면 더 강렬한 아주 선명한 그런 그 색이 되고 여기는 밝은 색이 되고 여긴 엷은 색이 되고 여긴 흰색이 되고 뭐 부드러운 색이 되고 이렇게 각각마다 이 톤마다 이런 색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이렇게 톤들마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색상하고 톤을 이해를 하셨고요. 지금 이거는 조화론, 색채 그 조화론의 선구자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라고 이름이 나져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색채 조화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이 그 반대 색상의 그런 조화가 반대색으로 있을 때 굉장히 더 조화롭다. 그리고 더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뭐 그런 것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또 하나는 명암 대비법을 개발했습니다. 밝고 어둠에 대한 그런 명암 대비법을 개발을 한 사람이 최초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뉴턴은 1666년에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7가지 색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발표했죠. 여러분들 아마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프리즘을 가지고서 햇빛에서 이렇게 빛을 가지고서 이렇게 실험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테입니다. 괴테는 이런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색채 현상은 이런 물리적인 뉴턴의 이런 물리적인 또한 이런 심리적인 그 다음에 이런 화학적인 이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런 실험적인 연구에 이런 색채론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뭐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명암, 밝고 어두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비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뉴턴이죠. 뉴턴도 마찬가지로 이런 빛을 통해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죠. 게테입니다. 게테는 모든 색채 현상은 이렇게 물리적인, 심리적인, 화학적인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 게테는 색채 구성을 이룬 이런 양극성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극성, 상승, 총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봤냐면 색채를 생리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으로 분리해서 실험하고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그 색채를 설명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이런 생리학을 출발점으로 했고요. 더 객관학에서는 이 물리색, 그 물리색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색 이런 그 빨강 여기 있죠. 빨강, 주황, 녹색, 보라
그 다음에 노랑, 파랑, 뭐 이런 식으로 6가지의 색상화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서로 반대색을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색을 가지고 색상화를 이렇게 6가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6개. 그래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뭐예요? 녹색이라고 하는데 초록입니다. 초록도 같은 말입니다.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해서 6가지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KS 표준색의 색상은 몇 가지였죠?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KS 표준색은 10가지 색상을 했고, 이 괴테는 이 6가지 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고 실험을 해서 이렇게 색상안을 만들고 이렇게 명도채도까지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그러니까 현대 미술 그쯤에 19세기 중엽에 이제 들어와서는 색채 조화론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그 19세기 중엽에 와서는 이런 그 색채 이론가들 이렇게 색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술관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자라든가 화가라든가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색채 조화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그 셔브렐이라는 이 불어입니다. 그래서 이 셔브렐이라는 이런 사람은 19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화학자로 이 현대 색채 조화론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어떤 기초를 만드냐면 이런 대비 현상, 그 다음에 배색 기법 이런 것까지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셔브렐도 이 두 색의 대비적인 조화는 두 색의 색상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하고 이색, 그 배색, 대비 현상에 대한 것들도 발표를 했고요. 또 이 3원색에서 두 색의 배색, 중간색의 배색보다 더 잘 조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서로 맞지 않는 배색은 그 사이에 흰색이나 검정을 사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분리 배색, 세퍼레이션 배색, 뭐 분열 배색, 뭐 이런 기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졸트라는 사람은요, 이 그 셔브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근사 색상은 이 보색 조화 색상과 마찬가지로 조화를 이룬다 하고 이런 근접해 있는 색상, 그 다음에 보색 뭐 이런 것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스페서라는 사람은 이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이런 색채 조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색채 조화론에 보면 요하네스 이텐의 배색, 그 다음에 그레이브의 색채 코드, 저어두의 4가지 조화 원칙, 오스트발트의 색상안, 비렌의 이런 조화론. 그래서 지금 이 대표적인 이 셔브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텐, 그 다음에 저두의 4가지 조화, 비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일 많이 이 발표한 이 색채 이론가 중에서도 제일 지금 현재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유사조화, 대비조화라는 거예요. 유사조화는 유사한 성질끼리 어울리는 배색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비슷한 색들, 그것들로 이렇게 배색을 하면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유사조화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대비조화는 반대색, 서로 반대색들이 되는 게 있잖아요. 보색 대비죠. 이런 반대색들이 그 성질끼리 이렇게 놔도 굉장히 조화로운 그 배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색 대비를 하게 되면 명시성이나 주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런 대비조화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그 셔브렐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화학자예요. 그리고 이 셔브렐은 이 고블랭의 직물 제작소에서 이런 염색과 직물을 연구하다가 색채 조화에 관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 조화와 대비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동시 대비 효과, 도미넌트 컬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도미넌트 컬러, 동시 대비,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배색,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런 기법들을 연구들을 많이 한 이론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동시 대비 원리입니다. 동시 대비는 인저셉의 조화, 보색의 조화, 근접 보색의 조화, 등간격의 색 조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화롭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 셔브렐은 이 타피스트리 직물의 그 기술은 혼색의 원리와 같은 대비 원리에 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직조나 니트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그 점점점점 이렇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혼색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대비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이 점점점점 돼서 혼색되어서 보면 멀리서 보면 하나의 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무슨 혼합? 병치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인접색의 조합입니다. 색상 안에서 보면 이렇게 그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색들을 우리는 인접색이라고 합니다. 유사색, 인접색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색상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다.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대비 현상들을 섞여 보이면 이것들이 굉장히 또 최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접색들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그 조화, 하모니를 이룬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활기찬 시각적 효과는 부족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조화의 배색을 하려면 이런 인접색, 유사 색상의 배색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의 하늘하고 바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이 인접색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색 배색 조화입니다. 그래서 보색 동시 대비 효과에서 나오는데 서로 마주보는 색들입니다. 빨강, 초록, 이렇게 주황, 리프 그린. 그래서 약간 그 푸른기가 있는 색들. 그래서 서로 이 색상 안에서 이거는 케이스 표준색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프랑스의 그 색상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안을 두고 서로 마주보는 이런 색상의 배색이 조화롭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색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보색은 동시 대비 효과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강도가 높여 보이죠. 강렬해 보이죠. 빨강하고 초록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색 대비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준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죠. 이거는 근접보색 조합입니다. 근접보색은 뭐냐면요. 지금 이게 마주보는 게 보색이잖아요. 이 마주보는 이 보색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요 색상을 우리는 근접보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이런 보색 대비보다 더 격조이 높고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근접보색 조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등간격색 조화입니다. 등간격색 조화는 뭐냐면 이 색상안 안에 그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빨강, 노랑, 뭐 남색 이렇게 서로 삼각형. 지금 거꾸로 삼각형이 이러해도 돼요. 이렇게 옆으로 가도 됩니다. 이 색상안 안에서만 삼각형으로 했을 때의 배색을 하면 굉장히 더 근접보색보다 더 화려하고 원색적인 효과가 있다 하고 이런 등간격 색 조화를 발표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빨강 여기 있죠. 빨강. 그 다음에 이런 그 노랑 여기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남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더 화려해 보이고 원색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조색입니다. 주조색은요, 엷은 색의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볼 때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를 주조색으로 한 배색이 조화롭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출이나 1번처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 색들 중에 전체적으로 하나, 거의 같은 색으로 보이잖아요, 전체가. 이것을 우리는 주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조색을 생각하는 방법의 예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주조색밖에 없어요, 거의. 이 두 가지 색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면적에서 거의 70% 이상 보이는 색이 주조색입니다. 그리고 20-30% 보이는 색이 보조색이고요. 10% 미만 아주 조금 포인트로 보이는 그런 색들을 우리는 강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리색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을 겁니다. 이 쉐브럴은 프랑스의 그 직조에서 연구했던 그 화학자인데요. 이 색들을 보니까 좀 애매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배색이.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무채색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흰색이나 검정이나 회색 이런 것들을 놓으면 굉장히 색이 더 세련되고 조화롭게 보인다. 이것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리색이라고도 하고요.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도 하고 분리 배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저두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이 저두의 색채 조화는 개인의 그 좋아함과 싫어함의 문제다. 그래서 색채 조화는 이 색채 조화에 대한 이 정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동일인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네 가지의 이런 것들을 원리를 가지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서의 원리입니다. 질서의 원리는 규칙적으로 선정된 이런 색상 명도 채도의 요소가 일정하면 조화를 이룬다 해서 질서의 원리를 발표했고요. 또 친숙의 원리는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친숙한 거는 자연 색채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친숙한 자연 색채의 이런 친숙의 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공통성이 있는 색채가 조화롭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황 옆에 뭐가 있어요? 빨강하고 노랑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접하고 있는 그런 색끼리 이런 색상들이 공통적으로 있으면 굉장히 조화롭다. 이렇게 해서 유사성의 원리를 얘기했고요. 명료성의 원리는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것들이 배색을 잘하면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이런 그 저두의 색채 조화론에서는 질서의 원리, 친숙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서 원리를 볼까요? 이런 그 저두의 질서의 원리는 의도적으로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질서 있는 계획에 따라서 선택된 이 색채 사이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컨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먼셀 표색계예요. 한 20가지 색상인데요. 이런 색상표에 가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서 규칙적으로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해서 질서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선정된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해서 이 질서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친숙의 원리입니다. 친숙의 원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과 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바닷가 확 트인 답답할 때 확 트인 바다를 보면 시원해.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하고 이렇게 뭐 드라이브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연하고 동화가 될 때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계처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색들이 조화롭다. 그래서 이 자연 색채, 친숙의 원리는 이런 자연 환경에 이런 자연 색채를 우리는
조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게 친숙한 이런 자연 색채는 아름답다 하고 얘기하고요. 지금 이런 자연의 이런 색들을 여기는 이렇게 색을 세 가지로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색채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이 그린, 주조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지는 요색, 그 다음에 화이트. 그래서 여기서 제일 밝게 보이는 몇 가지의 색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여기서는 제일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색채 팔레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금감, 자연의 색들은 이런 색들이 이런 약간 이런 그 그린빛의 그런 배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유사성의 원리는 그 비슷비슷한 색들이 서로 공통되는 이런 상태와 속성이 가질 때 그 색채 그룹은 조화롭다. 이거는 이제 오스발트의 표색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것을 갖는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간격이에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옆으로 두개 가면 여기도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도 조화롭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등백색 계열의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의 원리도 굉장히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간격을 똑같은 공통되는 이런 그 상태와 속성을 똑같이 줘서 색상을 이렇게 배색을 할 때 조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사한 색들이 이렇게 배색을 하면 굉장히 조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명료성의 원리입니다.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조화롭다. 색이 한 가지 색이 애매한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그 똑같은 색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쾌하면서 조화롭다. 그래서 이렇게 명료성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 이론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색의 선택은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해야겠죠. 이게 명료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색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확실하죠. 그래서 이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명료성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도 배색해 놓은 게 굉장히 확실하게 차이들이 많이 나죠. 다음은 요하네스 이텐의 색상안입니다. 요하네스 이텐은 이 12가지 색상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우리 기본 색류의 삼원색 있잖아요. CMI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마젠타, 빨강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색류의 삼원색. 그래서 1차 색이죠. 이게 그 색류의 삼원색. 그래서 이 빨강, 노랑, 파랑 1차 색을 그 사이에 혼합하는 거죠. 그래서 빨강하고 노랑을 섞으니까 주황이 나오고 노랑하고 이 파랑을 섞으니까 초록이 나오고 이 빨강하고 파랑을 섞으니까 보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또 2차 색이 되겠죠. 1차 색, 2차 색.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또 3차 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12가지 색상을 만들었어요. 요하네스 이텐은. 그래서 이 색,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보색 대비가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분열보색, 근접보색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로 보색의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근접보색. 그래서 이 배색을 할 때 이런 근접보색을 근접보색 이게 이겁니다. 근접보색을 했을 때도 굉장히 조화롭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색상 안에서 삼각형을 이루는 이런 배색일 때 또 조화롭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색상안 안에서 4개, 각각의 4개를 이렇게 사각형을 져서 배색을 할 때 굉장히 조화롭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색상 안에 이런 5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등분을 해서 그 사이에 무채색을 넣는 거죠. 화이트, 검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해서 이 5색 배색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색 배색입니다. 6색 배색도
이렇게 6가지 배색을 해서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하고요. 또 4색에 화이트 블랙을 해도 조화롭다 하는 이런 6색 배색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이테는 이 색채 조화론에서 2색 배색, 3색 배색, 4색 배색, 5색 배색, 6색 배색 이런 5가지의 배색을 발표를 합니다. 다음은 이 마지막으로 이 파버 비렌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파버 비렌은 색채 그 20세기 후반에 활동한 이 미국의 색채 전문가인데 심리적인 것들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버 비렌은 삼각형을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화이트, 컬러, 블랙.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용어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7개의 범주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성을 가지는 색은 쉽게 조화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렌의 이런 창조적인 조화로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 블랙 이런 삼각형을 가지고 거기에 이론적인 이 배색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얘기입니다. 화이트, 그레이, 블랙 요 방향 화이트, 그레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 요 방향대로 배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런 배색들이 이런 배색들을 하면 조화롭다고 하는데 이렇게 배색을 하게 되면 약간 그 무채색 뉴트럴의 조화를 통해서 이 저채도의 색이 굉장히 시크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하는 이런 배색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하고 빨강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약간 분홍이 나오죠. 그래서 틴트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굉장히 그 엷은 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화이트 틴트 컬러 이렇게 배색을 하면 이렇게 배색을 하면 굉장히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이런 배색을 조화롭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방입니다. 이 그 빨강하고 이 블랙 사이에 하면 약간 어두운 빨강이 되겠죠. 이렇게 배색을 하면 굉장히 조화로운데 색채의 이런 깊이와 풍부함을 느끼는 배색이 나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분홍 그 다음에 여기 중간색 그 다음에 어두운 이렇게 단계 이렇게 틴트 톤 쉐이드 이렇게 그 3가지 배색을 하면 세련되고 안정된 느낌의 배색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방입니다. 틴트 톤 블랙 이렇게 배색을 해도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배색이다. 또 지금 이렇게 화이트 톤 쉐이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고 단정된 이런 색채의 배색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화이트, 컬러, 블랙 이렇게 각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모던하고 현대적인 이런 느낌의 배색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틴트, 톤, 쉐이드, 그레이 이런 4개의 배색을 하면 굉장히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배색이 조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레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 블랙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틴트 그 다음에 화이트 블랙에서 그레이 컬러하고 블랙에서 쉐드 가운데 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이런 방향을 가지고서 발표를 합니다. 7개의 이런 유형을 범주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방향대로 이렇게 그 배색을 하면 굉장히 조화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체 색조를 중심으로 한 배색을 하나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배색띠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색을 이렇게 배색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배색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주조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보조색, 그 다음에 포인트색, 뭐 여기 이 정도의 하나로 포인트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색띠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배색의 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색채 그 조화의 이론가들을 간단하게 한 3명, 4명을 가지고서 색채 조화는 이렇게 해서 이론가들이
뭐 기법이라든가 조화론이라든가 이런 색상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미술에 의해서 이런 색들을 가지고서 연구한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는 이런 그 배색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지루하셨나요? 그래도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